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쿠르드족의 참전 가능성에 전적으로 찬성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군사작전에 쿠르드족 개입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180도로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We're not looking to the Kurds going in. We're very friendly with the Kurds, as you know, but we don't want to make the war any more complex than it already is. 지상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미국 입장에서는 쿠르드족, 전 세계 중동 국가에 퍼져 있는 이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이란의 어떤 지상작전을 펼칠 것으로,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일이다,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원치 않는다. 이미 그 전쟁이 충분히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고리표가 붙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찬성했을 때는 쿠르드족이 개입을 하면 미국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3단계 작전, 1단계는 지도부를 제거하고 2단계는 군부를 무력화시키고 3단계는 유리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체제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쿠르드족이 개입을 하고 미군 대신 이란을 공격해주면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그다음에 말 바꾼 내용을 보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쿠르드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을 하고 미국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쿠르드족이 개입함으로써 이게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간다면 원래 계산과는 다르게 된다. 그렇다면 전략을 좀 수정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만약에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따로 나가서 독립하겠다고 하면 또 인접 국가들이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 문제는 쿠르드족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요. 쿠르드족이 네 나라의 분포에 살고 있고 특히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아마 튀르키예 나토 동맹국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쿠르드족을 개입시키는 것은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런 판단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교전이 처음에 있었을 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 과연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을지 발언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항모를 영국이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진짜 필요 없는 겁니까, 미국?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군사작전이 이제 좀 막바지에 다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영국 항공모함이 온다 하더라도 그 영국 항공모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군사적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아마 그런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유의 그런 서운함, 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빨리 끝나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복잡해지고 확대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영국을 포함해서 나토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란으로 지금 화살을 돌린 트럼프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어 봤었는데 지난달 28일 개전하자마자 이란의 초등학교가 피습이 돼서 175명이 폭사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자, 이것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오폭이었다라는 게 이제 이란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미국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본 바로는 그 공격은 이란이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란의 무기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은 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가 맞는 것인지 멜라니아 여사가 있죠. 그때 당시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The U.S. stands with all of the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I hope soon peace will be yours. 최선 평론가. 사실 저렇게 대통령이 영부인이 유엔에 가서 저렇게 단독 연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어쨌든 저게
이 175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은 직후에 저 연설이 있었고 네.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한다 뭐 이런 발언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맞아?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명패도 대통령 명패에 앉아서 연설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면은 멜라니 여사가 물론 이제 이제 약간 그 약소국 출신이죠.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어쨌든 저렇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영부인이 돼서 저 메시지는 아마 전 원론적으로도 맞고 아름다운 메시지지만 실제 지금 미국의 오폭인지 아니면 이란의 약간 그 자해인지 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지금 그 바로 157명이 사망한 직후에 나왔다는 게 이중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유엔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저런 발언들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전 오히려 우려스럽습니다. 예, 문성국 센터장님. 네. 지금 아까 전쟁 아까 6개월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은 전쟁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나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일단 볼 때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혼자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작전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4년을 넘게 버틴 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미국과 나토와 국제사회가 있기 때문에 길게 버틴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요, 미국은 뭐 적어도 6개월 이상,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4 내지 6주를 얘기하거든요. 예. 6주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이다. 아, 그래요? 지금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4주면은 한 달이잖아요. 6주면 한 달 반입니다. 예. 한 달 반 동안 이란이 과연 얼마나 지금같이 저항할 수 있을까? 초기보다 미사일 발사나 드론의 그 저항 수위와 이 수위가 한 거의 8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예. 얘기거든요. 그 이하로. 그래서 이란이 얼만큼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미국 판단에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2단계가 그렇게 많이 길어지지는 않을 거고 3단계 다시 말하면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어떤 정권 체제 전환 이런 것들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더라고요. 이란은 완전히 괴멸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항복을 선언할 사람조차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제 사상자가 늘어나고 문제는 국제 유가잖아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막 지금 국제 유가가 90달러,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럼 미국 내에 물가가 올라가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도 불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2단계 작전, 이란의 방공망, 그다음에 지상군, 공군, 해군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괴멸시키는 예. 거거든요. 미국 쪽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면 43척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에서의 이란의 봉쇄, 장악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당장 유가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작전이 성공으로 가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유가 문제도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예. 또 주말에 전황이 또 심각하게 펼쳐지면서 내일 또 주식시장 개장, 환율시장, 외환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전쟁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